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버트 보를라 화이자 CEO입니다. 다음은 전광현 SK케미칼 사장, 그리고 권웅사 반도건설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대신증권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엘버트 보를라 화이자 CEO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날 화이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화이자의 CEO는 자사주 약 6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박사님, 화이자의 주가가 오르자마자 CEO가 바로 주식을 매각한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안 좋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 화이자란 회사에 아주 큰 돌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네. 코로나 백신이 90%의 이 임상에서 90%의 예방 확률을 보였다라는 이 중간 평가는 사실상 그동안의 코로나 백신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고 자칫 잘만 되면 곧 코로나 백신을 세계적으로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화이자 주가가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를 줄로 믿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인데 왜 그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이 부를라 CEO는 왜 팔았을까? 이것이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의문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혹시 별로 내용도 없는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먹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모더나도 앞서 경영진들이 주가가 오르자마자 팔아치운 그런 경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4대 메이저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모더나도 제2상 결과가 좀 좋게 나왔을 때 모더나의 CEO뿐만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대거 이 주식을 팔고 떠났고 실제로 네. 그 이후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가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화이자의 발표도 과연 이것이 기술의 진보인지 실제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 주가 어떤 이 조작을 통한 먹튀 전략에 불과했던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의혹과 의문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기업 파산에 더 큰 베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헤지펀드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에크만 박사 얘기인데요. 이 양반은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대중화돼서 완전한 면역 체계를 갖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 이번 겨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부양책 실탄도 사실상 바닥이 났고 그런 면에서 이 겨울에 동명기에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파산하는 기업이 오히려 크게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헤지펀드는 파산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그 주식을 역으로 사는 그런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 손실 규모가 좀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대형 제약사로서 제조 쪽에 훨씬 더 비중이 큰 회사고요. 실제로 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핵심 개발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지금 화면에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 젊은 이 의학자들이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저께 바이오엔테크의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엔테크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좀 신기한 일인데요. 3분기에 손실액만 2,764억 원인 것이죠. 바이오엔테크 측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실험을 했고 또 많은 돈을 썼다. 그래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기에는 그렇게 코로나 백신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바이오엔테크가 보여준 적자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전광현 SK케미칼 사장입니다. 어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될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의 기업인 SK케미칼 그리고 SK바이오팜과 두산중공업 등이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요. 박사님,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앞으로 지수 추종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SK케미칼 경우에는 어제 이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MSCI라는 게 이제 모간 스탠리 지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들이 다른 나라의 주식을 투자할 때 그 나라의 개별 회사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투자의 지표가 바로 MSCI 그 지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회사를 지분 비율만큼 뭉뚱그려서 사는 경향이기 때문에 MSCI에 편입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패시브 펀드라는 그 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죠. 네. 어저께 모간 스탠리가 한국 지수의 MSCI 반기 새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SK케미칼이 들어갔고 또 SK바이오팜이 들어갔고 또 두산중공업 이렇게 세 회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반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탈락했고 네. 또 아모레가 탈락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들어갔으면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테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또 그 기대대로 SK 바이오팜이나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올랐는데 유독 SK케미칼만 떨어졌거든요. 네. 뭐 거기서는 일설에는 MSCI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지적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새로 MSCI에 들어간 다른 회사는 올랐는데 왜 유독 SK케미칼만 떨어졌을까? 세간의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SK케미칼의 주가 하락을 이끈 요인이 화이자라고 하는데 화이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SK케미칼 주가 하락폭이 무려 11%입니다. 11%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네. 전체 주식의 1할이 날아가 버렸는데 호재가 나왔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주가 하락폭은 더 크다고 보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SK케미칼이 왜 떨어졌느냐. 한마디로 세간에서는 지금 화이자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SK케미칼은 그 자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가 스스로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 회사가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면 CMO 생산, 대리 생산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코로나 백신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네. 화이자가 이제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기대가 1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약이라는 것도 그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약은 더하죠. 첫 번째 개발한 사람 쪽에 그 회사 쪽에 거기에 로얄티가 훨씬 더 많이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화이자는 현재 지금 그 바이오엔테크하고 제휴를 해서 바이오엔테크가 기술을 개발하고 화이자가 미국 미시간주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SK케미칼에서 물량을 따올 만한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화이자가 이거 생산하는 거 이것을 일본과 유럽, 미국에 집중적으로 주기로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화이자가 생산하는 이 코로나 백신은 우리나라는 하나도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돈을 주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SK케미칼로서는 뭐 큰 악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지수에 실제로 편입이 되는 거는 이달 30일부터인데 그 전에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MSCI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달 12월 달부터 효과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SK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빌 앤 게이츠, 멜린다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있는데 그 임상이 상당히 부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최근에 임상에서 부작용이 나온 상태에다가 화이자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에 속이 많이 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 중 하나죠.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권 회장은 그동안 3자 연합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를 냈고 한진칼 지분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권 회장이 물러난 이유가 뭘까요? 예, 권홍사 회장은 지방의 경영인이기 때문에 혹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박연차 회장과 함께 노무현 정권에 자금을 대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도 받았고 또 지방 출신으로 전국 건설인 협회 회장도 했고 지금은 한진칼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실제 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권홍사 회장이 갑자기 반도건설 4.4 편찬 기념식장에 사소하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회사 경영 안 하겠다, 물러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걸 두고 지금 세간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지금 반도 쪽에서는 특별한 뜻이 없다. 이제 권재현이라는 아들이 성장해가고 있으니까 후계 승계를 위한 스스로 용태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들 승계와 관련해서 이 국세청의 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지금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국세청을 향해서 이 권홍사와 그 아들 권재현 간의 이 그 상속 의혹에 탈세 상속 의혹분에 조사하라.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파장이 혹시 그 세무조사로 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재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권 회장이 편법 증여를 한 게 맞다면은 3자 연합의 좀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겠어요. 예, 명분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에게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한진칼에서 경영권을 조은태 회장 측하고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실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탄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명분, 다른 많은 세력을 끌어모으기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한진칼, 대한항공과 같은 그런 사실상 국민기업을 끌어가는 경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재 국세청 조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일부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습이 현재 지금 한진칼의 경영권을 한진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진칼의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조현아 3자 연합으로서는 상당히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또 비상한 관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3자 연합은 지난달 말까지도 골프장 회동을 갖는 듯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3자 연합 그러니까 조현아 그 누나인 조현아를 비롯한 이 연합군과 지금 그 동생인 조원태 현재 회장이 대립해서 지금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네. 현재 권홍사 회장 측과 또 KCGI 강성부 펀드의 그 회장, 그다음에 조현아 연합군이 최근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주총이 내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내년 3월이죠. 현재 지금 지분 구도로만 보면 연합군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조은태 회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늦어서 주총에서 자기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주식이 의결권을 상실당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내년 주총까지 기다릴 것인지 또 내년 주총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쫓아내고 또 어떤 것을 요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회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칼의 이 지배권 경쟁이 지금 눈앞에 발등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홍사 회장의 돌연한 사태가 여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대신증권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판매사 대표들이 중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오늘의 사람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직무 정지 상당의 처분 권고를 받았는데요. 박사님, 나 회장은 당시에 대신증권 대표직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 금감원 중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담고 있는 금투협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금융감독원이 현재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문제의 회사, 세 회사 CEO들에게 아주 중한 징계를 내렸죠. 네. 라임 사태에서 가장 많은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는 세 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대신증권이고 두 번째가 신한증권 그리고 KB증권 이래 세 회사예요. 그런데 이 세 회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당시에 임원진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신증권의 나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한다고 해서 회사를 옮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신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각종 징계를 받게 되는데 나 회장만은 유일하게 다른 회사로 옮겼기 때문에 과연 이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미치느냐 안 지키느냐 제게 좀 촉각이 곤두섰는데 어저께 나재철 회장은 내가 대신증권 대표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대신증권 직무 처분은 좋지만은 금융투자협회 직무는 그대로 계속하겠다, 임기를 강행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이야말로 라임 사태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고 그 한복판에 나재철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또 금융투자협회라는 것이 결국 정권사 협회고 같은 물이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CEO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감독 잘못이라는 잘못인데 결국은 내부 통제를 잘못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부터 먼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책임을 물어라 이런 시각이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신증권에서 라인펀드를 구매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구매 당시 이 대신증권 센터장으로부터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인데요. 대신 증권에서 이 라임 펀드를 팔 때 좀 세간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또 믿었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했더만 청와대 명함을 보여주면서 네. 걱정 없다. 우리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물론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저게 또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이 청와대를 빙자해서 투자자들을 농락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총책임자 CEO가 나재철 회장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계속 앉아 있게 되면 오히려 이 대신증권의 당시 잘못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갈등도 겪고 있어서 지금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신증권하면 클대 믿을신이란 광고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였죠. 네. 큰 믿음을 준다. 사실 금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한동안은 그렇게 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양봉진 회장 때 상당히 잘 나갔죠. 그런데 어쨌든 판에 요즘 와서는 대신증권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고 노조하고도 지금 정면 충돌을 하면서 회사의 사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나재철 회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노조 측 또 그 재계의 책임입니다. 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한 경영권을 지금 나재철 회장, 금투협 회장 하시는 분한테 맡겼는데 그 당시에 라임 사태를 일으켰고 후계 승계 이런 작업에서 좀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